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새들의 소리와 함께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죠? 거기에다가 저 푸른 실록들, 꽉 찬 엘랑빛달의 기운, 저 잎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쨍쨍 내리비치는 햇빛과 적절한 물의 양, 이런 것들만 있으면 인간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엘랑빛달을 선사하죠, 그죠? 그러나 저들 역시도 단지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거죠. 그런 햇빛과 물, 공기, 적절한 어떤 환경의 조성만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식물을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자연으로부터 집으로 옮겨진 저 식물들은 인간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할 때 식물 역시도 잘 자라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바빠서 주인이 물도 주지 않고 그냥 신경을 꺼버리면 식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집으로 옮겨진 애완동물 역시 그렇죠, 그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과 관계 맺으면서 살게 될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존재건 간에 그 모든 존재들은 사랑이 있어야 자라는 거야, 여러분. 하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과학기술 문명의 정점에 이르러, 그죠?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보면 꼰대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의 정점에 이른 인간들, 특히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을 통하여 대화 없음과, 그죠? 그리고 자기들만의 디지털 세계 안에서 도파민을 찾아다니면서 삶을 영위하지만 거기에는 관계의 단절을 통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죠, 그죠? 그래서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그리고 연인 관계든 회사에서 동료 관계든 아니면 사업가로서 거래 관계든 모든 관계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신뢰와 사랑과 우정, 동료의, 인류의 이런 것들은 구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그죠? 단편 소설인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20, 30대 젊은이들도 그죠? 적지 않게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통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한 자들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나약합니다, 대개. 그래서 즉석 음식들을 먹고 또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으로 영양을 섭취하면서, 그죠? 빨리빨리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장면들을 향유하면서 살아왔던 자들, 게임에 몰두하면서 살아왔던 자들, 이 세대는 확실히 우울증 환자도 많고, 그리고 암 환자도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통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단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죠? 무관심한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된 거야, 얘를. 그러나 인간은, 그죠? 식물조차도, 동물조차도, 그죠? 인간과 함께 살게 되면,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병들거나 죽거나 말라 비틀어지죠, 그죠? 인간은 어떻게 했어? 인간 역시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 인간과 인간 대 거래가, 그죠? 인간이 매개이지만은 인간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본의 숫자만이 중요한 그런 시대. 신용이란 개념이 뭐야,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은 마르크스가 1844년에 파리 수고의 일부로 집어넣었던 제임스 밀에 대한 논평이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밀은 영국의 철학자요, 경제학자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인 거야. 이 제임스 밀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1844년에 마르크스는 파리 수고에 포함시키는데요. 이것은 1844년 경제철학 수고로 형성되죠, 그죠?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신용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란 무엇인가? 신용이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인간끼리 거래를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인간의 인격 역시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 대신에 그는 자본과 이자를 가진 자로서 신용을 하는. 그러니까 신용관계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 거래를 할 때 인간이 매개자잖아, 그죠? 그 거래에서 단지 동전의 쇠붙이와 지폐의 종이와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디지털 세계에서 통장의 숫자겠죠, 그죠? 그런데 이 거래에서 분명히 인간 대 인간이 거래를 하고, 그리고 매개자가 인간이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은 자본과 이자를 가진 자로서만 중요한 거예요. 인간성과 같은 이런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그런 부속물과 같은 거, 거추장스러운 찌꺼기와 같은 거야. 그래서 신용관계에서도 결국 인간성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죠? 돈을 잘 갖기만 하면은 그런 것은 별개로 자본과 이자를 가진 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거래의 왕자인 거야, 얘를. 그리고 자본주의 동물들은 이것을 또한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전의 쇠붙이와 지폐의 종이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의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죠? 그래서 실제 중에 실제가, 그죠? 돈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무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게 돈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가족 간에,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게 가족의 관계잖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환자와 의사의 관계, 모든 게 관계예요. 그리고 뭐 다양한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처에서 사업가들과의 관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자와 사는 자의 관계,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죠? 소송을 요청하는 그런 자와, 그리고 그 소송을 맡는 변호사, 이런 관계, 모든 것이 관계인 거예요. 국가의 관료들과 국민과의 관계, 관료들끼리의 관계, 모든 것, 모든 인간관계의 총체가, 그죠? 인간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물이 되어버렸다는 것. 물화되어서 이 모든 관계는 그냥 사물과 사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신이 이 모든 사물들을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관료 행정의 문제는 뭐야? 그 관료 행정을 하는 자들이 인간들을 하나의 숫자나 사물로 보고, 그죠? 조작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잖아. 거기 인간성이 어디 있어, 그죠?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관계는, 그죠? 그냥 물화된 어떤 인간성이 박탈된 그런 소외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직자와 교인의 관계, 절에 가면 스님들과, 그죠? 절을 찾아온 그런 신도들 사이의 관계, 모든 게 관계로 형성이 돼. 종교적 진리가 중요한 그러한 종교 영역에서의 관계 역시도 물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가 그냥 잘 고치기만 하면 그냥 그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찾아온 환자가 자기가 요청하는 치료비를 낼 수 있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성의 기계화가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의 물신의 문명은, 그죠? 어디에서나 인간관계를 2차적 요소로 파생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러한 소외된 노동, 그죠? 소외된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이 소외된 노동을 전도시켜서 소외되지 않는 노동으로 바꾸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에 대한 비판적 논평에서 그죠?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 사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그죠? 모든 거래를 할 때 인간성을 오히려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물건을 놓고 거래를 할 때도 그걸 생산한 자 역시도 자기의 인간성을 관여시키지 않고, 또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자 역시도 거기에 자기의 인간성을 결부시켜서 구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은 없고 인간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이 만든 물건의 가치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자본주의적 거래 관계에서는 물화되고 사물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역시도 거래를 할 때 이런 인간성의 어떤 관계를 그죠? 배제시키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파는 자든 물건을 사는 자든 오히려 여기에 인간성이 들어오면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진정한 의사는 무엇인가? 환자를 돌보고 그죠? 돈과 관계없이 그 환자에게 자기의 치료 기술을 적용할 때도 온 마음으로 그죠? 친절하게 자기의 인간성을 투입해서 그를 치료하게 되면 그는 좋은 의사잖아,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병을 잘 고치는 자가 최고의 의사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낼 수 있는 환자가 가장 훌륭한 환자가.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그죠. 그리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최고의 선생인 거야.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어디 있어? 모든 인간성의 박탈. 그러나 효율성만이 남은 그런 관계, 그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그 관계의 거래는 소외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여기에 대하여 소외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인간적으로 물건을 생산한다는 게 뭔가? 인간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게 뭔가? 소외되지 않는 관계라는 게 뭔가? 이것을 그냥 밝히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인간적으로 생산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21세기로 옮겨 적용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하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 좋은 성직자,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인격 역시도 그죠. 그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훈련된 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찾아온 자들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말을 잘하는 거. 이런 성직자가 위대한 성직자잖아.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자, 이런 자가 이제 오늘날에는 최고의 성직자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물화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부처님이 가르친 그 깨달음의 길,
이런 건 거추장스럽다.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거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님이 좋은 스님이잖아.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관계의 배후에는 물신의 힘이 그죠? 속삭이고 있는 거죠. 종교조차도 자본주의화 됐다면 여러분, 그 이외의 인간의 모든 관계는 그냥 다 이 물신으로 떡칠된 거야. 그래서 존 제임스 밀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평에서 그죠? 소외되지 않는 어떤 노동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역시 이 인간관계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만든다면 나는 그냥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자는 정말 불행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먹어서 많이 교환하기 위하여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물건을 만드는 자는 정말 고독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음식을 파는 자 역시도 금방 문을 닫을 거라고. 그러나 대개는 자본주의 동물들은 많이 교환하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의 인간성을 더하여서 생산하기보다는 그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만들 수 있는지 신경 쓰겠죠. 그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산하고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냐? 나는 단지 어떤 물건을 그냥 영혼 없이 만드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물건에다가 나의 개성과 나의 인격을 투사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요리할 때 역시도 나는 단지 그냥 물건을 만드는 자가 아닌 거야. 팔기 위하여. 그 한 가지 목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만드는 자의 인격과 개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화하여 나는 나의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의 관여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모든 물건을 만들 때. 그죠? 이런 질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계로 상품을 이제 막 찍어내잖아. 그때 예술가들이 고민했던 그 지점인 거야. 그렇다면 예술 작품 역시도 대량 생산된다면 예술가의 영혼이 예술 작품 안에 투사돼서 그죠?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로서 그죠? 그 작품이 보는 자에게 영감을 주는 이런 역할은 이제 자본주의 물건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이제 미학적 고민인 거야, 여러분. 드샹의 변기통 역시도 그죠? 또 다른 방식의 복제 기술의 어떤 예술성을 그죠? 인정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나는 예술가와 같이 나의 개성과 나의 인격을 거기에 투입하는 거야. 그것은 단지 사물을 객관화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과 개성을 객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물에는 인간의 본질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나는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단지 팔기 위해, 교환을 위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손의 움직임을 통하여 나는 거기에 나의 개성과 인격, 인간의 본질을 투입하여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 인간성은 물건을 사는 자 역시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막스가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래에서, 그죠? 인간관계는 자본주의화되고 이런 인간성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마르크스는 인간적으로 생산하고 인간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그 거래 관계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통하여 유적 존재, 가통스 배전을 느끼고, 그죠? 그것을 통하여 인간과 또 다른 인간 사이에 매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체의 본질을 실현하는 거. 약간 해결 냄새 나죠, 그죠? 그게 바로 인간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죠? 자본주의적 동물이 되지 않고 내가 피자 하나를 만들어도, 통닭 한 마리를 튀겨도 이런 정신을 갖고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는 자는, 그죠? 성공 확률이 높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잔대가리 굴리는 놈들은 뭐 그런 게 뭔 필요 있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주의화된 동물은 돈밖에 모르는 거야. 빨리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다녀도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의 정신이 병들어도, 그죠? 끝까지 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인간성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물건 하나를 교환할 때도 거기에 자기의 인격을 투사해서, 그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자들은 물건을 사는 자도 알아.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단지 통닭 한 마리를 사지만, 아니면 서비스를 받지만은 단지 통닭 한 마리를 돈을 주고 사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서비스 안에 그 인간의 인격이 녹아들은 그런 사업가들, 그런 장사를 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유리하겠죠, 그죠? 모든 거래에서. 그래서 단지 사물을 객관화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들면서 그 인간은, 그죠? 자기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개성과 인격과 인간의 본질을 객관화하고, 그죠?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타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류적 존재를 느끼게 하고, 인간들 사이에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예요? 인간과 인류를 연결시키는 그런 매개자, 인간의 본질을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의 본질을 실현하는 거.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생산하는 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 자본주의가 주는 직접적 그 욕망을, 그죠? 어느 정도 치료한 자겠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역행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마르크스의 견해를 따르자면
소외된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오직 교환 가치를 위해서만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그죠 때 묻은 손이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의 말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있잖아. 인간의 정이 묻어 있는 그런 거래.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예술가의 정신을 갖고 만드는 자, 타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만든 그 물건을 향유하고 사용하는 그 자로 하여금 그냥 그 물건만 맛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인간의 본질 역시도 맛보는, 그래서 인격의 거래를 그죠 연결시키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동, 소외된 노동을 치료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인 거야. 정말 마르크스는 이런 자본주의의 독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정성을 그죠 정말 탁월하게 진단한 거야,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물건을 거래할 때도 서로의 인간성의 본질을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마르크스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의 그죠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딸을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러시아 민중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대지에 대한 사랑과 어우러져 있는 그 인간성의 회복 거죠. 그것이 바로 러시아 동방정교의 요한복음 전통이잖아. 이것이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마치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는 듯한,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으로 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대지를 사랑하면서 그죠 농사를 짓고 사는 그 민중들의 가슴 속에서 그죠 어떤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걸 작품으로 쓰잖아, 그죠? 그래서 루카치가 자기의 역사 소설론, 그죠? 자기의 미학에서 이런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카프카라든지 이런 자들의 작품을 부르주아적 작품이라고 비판했어. 부르주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어떤 심리게임을 하는 듯한 무의식의 시간성을 논하는 듯한 그런 작품을 쓴 것, 이런 것들은 현실의 세계를 결코 담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에 반하여 발자크와 그죠 톨스토이의 작품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문학의 예술성 안에 이 현실의 역사성을 표현하여서 리얼리즘을 표현했던 그런 예술, 그죠? 그래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하여. 그러니까 마르크스 역시도
신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산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적 거래란 무엇인가? 거기에 인간성의 본질의 확정을 통하여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동시에 사랑 안에서 확인을 얻을 때 그 인간적 거리는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건 바로 파는 자와 사는 자의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본질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반드시 어떤 신용관계는 자본과 그리고 그 자본의 이자만이 힘이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서도 또한 그 인간의 인간성이 그죠? 자본을 통하여 나타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자본이 주가 되고 그 자본의 능력이 있으면 그 인간성은 좋은 인간성으로 되는 것이고, 그 자본을 갚을 능력이나 또한 자기 통장에 자본이 많이 없고 이자도 전혀 없다면, 그죠? 그는 그의 인간성 역시도 좋은 인간성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기준은 돈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비판은. 이런 데서는 모든 자본주의적 신용거래는 뭐야? 인간의 소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사랑으로 맺어지는 에로스의 관계? 여러분, 아름다움이 상품이 된 세계에서, 그죠? 이런 에로스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죠? 신뢰와 어떤 인간의 정, 그죠? 인간의 사랑이 주가 돼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그 배후에는 뭐예요? 상품이 된 아름다움, 거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가족 관계 안에도 이 거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심지어 부모가 죽을 때도, 그죠? 그 죽음이 어떤 돈의 관계에 의하여, 그죠? 정직하지 못한 죽음을 만드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 연금이 많은 부모의 죽음은 뭐야? 이미 정신적으로는 죽었는데도 계속 살려둔다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이용하여 돈을, 그죠? 엄청나게, 그죠?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에 욕심이 생겨서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팔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이런 모든 비인간적인 관계에, 그죠? 이 돈의 물신이 인간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마르크스의 사유를 통하여 우리는, 그죠? 재점검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관계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확립하고, 그리고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재점검하고, 그죠? 자기의 인생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 모두는, 여러분. 마르크스는 정말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에게 치료책이 될 수 있는 많은 철학적 사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1차 자료를 읽지 않고, 그죠? 마르크스를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큼 현대 시대에 이 철학의 대가의 사유를, 그죠? 배우지 못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그죠? 스스로 차버리는 애석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아,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